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교육대학교 대표팀 아이월드 박교림, 이준수입니다. 저희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인공지능 방향제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아이디어 소개, 아이디어 도출 과정, 교육 핵심 내용, 수업 실현 과정 및 결과, 대회 소감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업의 아이디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업은 인공지능 방향제라는 제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수업입니다. 인공지능 방향제는 저희가 직접 고안한 독창적인 제품으로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인공지능 방향제는 내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향을 분사해줍니다. 카메라를 통해 얼굴을 인식한 뒤 카메라에 나타난 얼굴의 감정이 무엇인지 엔트리 인공지능의 이미지 모델을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그 후 아두이노에 연결된 서버 모터가 회전하며 감정에 대응하는 방향제의 펌프를 눌러 얼굴에 나타난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향기를 분사합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방향제 만들기 수업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일상에서의 문제 해결입니다. 코딩 수업을 통해 컴퓨터 안에 엔트리봇을 움직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코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설계, 제작한 인공지능 방향제 키트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제작해보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제작한 제품을 사용하며 코딩의 유용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습니다. 키트를 통해 인공지능 방향제라는 아이디어 상품을 직접 제작하며 학생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여 능동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코딩 교육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수업은 말씀드렸다시피 내 감정에 따라 서로 다른 향을 분사해주는 인공지능 방향제를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아이디어를 도출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2021년과 2020년 현재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2021년, 2020년 두 해의 트렌드 코리아 10대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면서 2021년의 레이어드 홈, 2020년의 초개인화 기술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 아이디어는 두 키워드의 결합에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 홈은 여러 옷을 겹쳐 입는다는 패션 용어인 레이어드 룩에서 파생된 단어로 기존에는 집이 주거라는 기본적인 기능만을 했지만 이제는 기본적인 주거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됨을 의미합니다. 초개인화 기술은 나이, 성별 등 집단 데이터 기준이 아닌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레이어드 홈을 이용하여 집의 의미를 더해주는 프로그램을 초개인화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자 개인이 가장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는 집의 의미가 크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기분에 따라 서로 다른 향을 분사해주는 집의 기능을 더해줄 수 있고 학습자가 자주 느끼는 감정에 대해 원하는 향을 분사해주며 집에서의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다음으로 교육 핵심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작품 제작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교환을 제작하였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작품 제작에 활용하여 인공지능 학습 요소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작품을 만들어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계획한 수업의 차시별 교육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7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1차시부터 4차시까지는 인공지능 방향제와 관련된 AI 개념, 피지컬 컴퓨팅을 위한 기본 지식 등의 개념 학습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시는 코로나 블루와 관련한 뉴스,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수업에 도입하고 레이어드홈 초개인화 기술, 감성 AI라는 작품 기획에 활용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시에서는
인공지능의 핵심 개념인 이미지 인식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이미지 인식 기술에 이용한 다양한 실습을 하게 됩니다. 3차 시는 인공지능의 학습법인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고 머신러닝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실습 활동을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4차 시는 아두이노에 대해 알아보고 엔트리 하드웨어 블록을 통해 아두이노를 작동해 봅니다. 5차 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의 준비를 시작하여 7차 시에서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5차 시는 이전의 감성 AI에 대해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표정에 따라 어떤 향을 분사시킬지 대응하여 결정하고 인공지능 방향제의 순서도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6차 시에서는 자신이 결정한 감정에 따라 얼굴 표정 데이터를 각각 입력하며 기본적인 엔트리 실행 코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7차 시에서 제공되는 작품 키트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작품 공유회를 통해 자신과 친구들의 작품에 대해 리뷰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본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피지컬 컴퓨팅의 3가지 학습 요소를 담고자 하였는데요. 수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교육 요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차 시의 수업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수업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수업은 문제 분할, 추상화, 구체화, 상용화의 문제 해결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순서도를 작성하는 추상화 과정에서 절차적 사고에 대한 이해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동화 단계에서는 엔트리를 활용하여 프로그래밍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교육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종류에 대한 개념 학습을 구성하였고 관련 실습을 매 차시마다 하나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 다양한 활동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한 후에는 작품에 활용되는 이미지 인식 기능과 감성 AI의 개념을 학습하고 이와 관련하여 작품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은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합니다. 엔트리 하드웨어 블록을 사용하여 코딩하고 제공되는 작품 키트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작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가지 교육 핵심 내용이 교환에 적용된 예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작성한 제시문이나 영화 장면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설계도를 작성하여 패턴을 인식하는 추상화,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화하는 전반적인 문제 해결 절차적 사고 과정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 교육 관련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활동지처럼 기계의 학습법인 머신러닝의 개념을 우리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으로부터 도출하여 인간에서 기계로 단계적으로 전이시켜감으로써 눈높이에 맞는 개념의 원리학습이 가능하도록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동물 분류 활동을 통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아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강화학습 알아보기, 그리고 이미지 인식을 학습하는 부분에서는 구글 콜앱의 욜로 V3 모델을 실행시켜보는 등의 다양한 실습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지컬 컴퓨팅 관련한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아두이노와 엔트리 하드웨어 블록, 그리고 아래 그림과 같이 3D 프린터로 제작한 작품 키트를 활용하여 완성하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피지컬 컴퓨팅을 통해 직접 독창적인 작품을 제작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엔트리 코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의 기능 중 감정을 분류하는 데 엔트리 인공지능의 이미지 모델 학습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엔트리 인공지능 블록 중 분류 결과가 무엇인가 블록과 만일 무엇이라면 블록을 합쳐 분류 결과에 따라 다른 향을 분사하도록 조건문을 만듭니다. 감정인식 수행 이후 방향제의 서버모터가 실제로 움직이도록 작동하는 단계에서는 엔트리 하드웨어 블록을 사용하였는데요. 다음은 서버모터 1개를 아두이노에 연결하여 서버모터가 방향제의 분사기를 누를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만든 엔트리 인공지능과 엔트리 하드웨어의 2가지 코드를 결합하면 어떠한 감정이 입력되었을 때 인식된 감정에 해당하는 향기를 분사하는 프로그래밍 코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3가지 감정에 맞추어 3차례 반복해서 작성하면 코드가 완성됩니다.
그럼 저희가 진행한 실제 수업 실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 증포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AI 동아리를 편성하여 총 6차시에 걸쳐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품 제작 위주의 수업 특성상 비용적 측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5명의 학생으로 소규모 그룹을 편성했습니다. 증포초 소프트웨어 AI 동아리의 수업 내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비대면 수업 상황에 맞춰 7차시의 수업 계획을 6차시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하였고 9월 10일 금요일, 15일 수요일, 17일 금요일에 총 3회에 걸쳐 1회 수업당 2차시씩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중 3차시의 수업 내용을 수업 실현 영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업 준비와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에 앞서 직접 제작한 인공지능 방향제 키트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 키트는 3D 프린팅으로 인쇄한 작품들, 3가지 향의 액체를 담은 분사기, 아두이노와 서버모터, 케이블, 점퍼선 등 방향제를 작동시키기 위한 부속 부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D 프린터 인쇄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비대면 수업 상황에 맞춰 서버모터는 키트에 부착한 상태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달하였습니다. 방향제는 총 3가지씩 아두이노와 부품들, 키트를 하나의 키트로 포장하여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럼 차시별 수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을 처음 만나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 뒤 수업에 필요한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이후 수업을 위한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비대면 만남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 저희 예비교사와 학생들 서로 간의 교감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몇 가지의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현재 감정을 색깔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여 말해보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어색했던 학생들끼리도 감정을 공유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차시에서는 감성 AI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감성인식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는 개념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감정인식의 원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폭넓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KNN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다루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접 이웃 분류법이라고도 불리는 KNN 알고리즘은 새로운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가장 유사한 데이터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새로운 데이터의 좌표가 입력되면 기존 데이터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종류로 분류 및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 저희 제작품의 핵심 키워드인 초계인화 기술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는 추천 시스템의 원리를 실생활 관련 예시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KNN의 알고리즘의 원리를 충분히 학습한 후에 저희가 학습할 감정인식의 원리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는 캠을 통해 입력한 자신의 얼굴 표정이 되고 기존의 데이터는 저희가 미리 촬영해서 입력해 놓은 각자의 얼굴 이미지에 대응합니다. 물음표에 해당하는 감정이 새로운 데이터로 입력되었다면 이 데이터의 판별은 KNN의 원리에 따라 좌표상 가장 가깝게 위치한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화면상 가장 가깝게 위치한 데이터가 우울한 감정에 해당하므로 새롭게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 역시 우울한 감정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쉽게 원리를 이해하였고 이 수업 내용에 대해 흥미를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3차시에서는 머신러닝에 대해 학습하고 작품 제작에 앞서 계획하고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실제 학습 과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데이터 입력, 패턴 인식, 작업 수행의 단계로 이루어지는 기계의 학습 과정을 토대로 인공지능 방향제에 내재된 머신러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머신러닝 학습을 통해 작품의 작동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친 후에는 작품 제작 순서도를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작품의 제작 과정을 스스로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방향제의 동작 순서를 여러 기호를 통해 나타내고 작성한 도식을 기반으로 추후에 엔트리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학생들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코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이러한 과정에서 절차적 사고에 관한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가지 향기를 시향한 뒤 각각의 향에 대응하는 감정을 설정하였습니다. 3가지 향기에 어울리는 이름과 별명을 붙여준 뒤 자신이 평소 자주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각각의 향기에 자신이 정한 감정을 대응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인공지능 방향제에 적용된 초개인화 기술의 의미를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제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의견 공유 플랫폼인 팅커벨 보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정한 향의 이름과 감정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4차 시 수업에서는 아두이노와 친숙해지기 위해 아두이노와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입 활동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작한 프로젝트 모음 영상을 보며 아두이노를 통해 코딩이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가져와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 후 아두이노의 기본 부품들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회로를 연결해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서브모터 한 개를 연결하는 간단한 회로를 완성한 뒤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통해 서브모터를 작동해 보았습니다. 변수를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보내며 서브모터의 각도를 조절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3, 4차 시 수업 이후 엔트리 인공지능의 모델 학습 기능을 이용해 얼굴 데이터를 입력하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3가지의 감정에 알맞게 표정이 드러난 얼굴 이미지 각각 5장씩을 데이터로 입력하는 과정인데요. 과제를 통해 학습한 모델은 이후 5차 시에서 인공지능 방향제를 제작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활용됩니다. 5차 시는 직접 회로를 연결하여 인공지능 방향제의 회로를 완성하였습니다. 브레드보드를 통해 여러 개의 서브모터를 연결하여 회로를 완성하였습니다. 직접 회로를 연결하여 수업을 진행하니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몰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회로 연결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6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방향제의 코드를 완성하고 직접 작동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5차 시에서 엔트리 인공지능의 이미지 모델을 통해 감정을 분류하는 코드를 완성했었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엔트리 하드웨어를 통해 서브모터를 작동시키는 코드를 완성하여 감정이 분류된 후 감정에 맞는 방향제가 작동하도록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그 후 각자의 키트를 자유롭게 꾸며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만든 개인 맞춤형 제작품에 대한 애정을 높이고 이후 작품 공유의 활동을 통해 본인의 작품을 소개하고 시연해보며 친구들의 작품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정리활동으로는 카오스를 이용하여 수업에서 배운 머신러닝, 감성 AI와 이미지 인식의 원리, 아두이노 부품 등에 관련한 개념들을 정리하며 인공지능 방향제에 활용된 소프트웨어 AI 기술들을 재미있게 정리해볼 수 있었습니다. 카오스의 득점 결과로부터 아이들이 이론적으로도 주요 개념의 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소개부터 실제 진행했던 차시별 수업 내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수업 방법과 도구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6차시의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6차 시의 짧지 않은 수업 동안 아이들의 흥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단순 재미뿐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까지 풍부하게 얻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며 소프트웨어 교사로서의 교수 효능감이 많이 올라간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업의 준비와 진행 과정이 마냥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신기하고 재밌는 교구를 제공해주고 싶은 마음에 3D 프린팅 기술을 새로 배워서 직접 설계하고 인쇄한 키트를 제공했는데 수정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다 보니 7개의 키트를 완성하는 데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더군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온라인 상황 하에서의 코딩 교육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피지컬 컴퓨팅을 이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꽤나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메이커 교육 기반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에게 점퍼선을 꽂아야 하는 소켓을 카메라로 보여주고 말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시각적으로 회로 제작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제공하는 해결책을 모색해보기도 했습니다. 엔트리 하드웨어 프로그램에 아두이노가 연결되지 않는 학생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꽤나 당황했었는데요. 비대면 상황이었기에 각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교사가 해결해 주거나 다른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줌의 소외실 기능을 사용해 예비교사 한 명과 문제를 겪는 아이를 소외실에 배정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며 온라인상에서의 코티칭의 효과와 장점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저희 예비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낯을 가리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는데 마지막 수업 날에는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질문을 하고 어느새 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수업 중에 작품의 작동 원리부터 전달하고자 하는 욕심이 크다 보니 감성 AI, 머신러닝 등의 AI 개념 학습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다가가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개념 학습에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학습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점을 바탕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학습했을 때 AI나 컴퓨터에 대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접점과 근간이 되는 사고나 학습의 원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는 것이 소프트웨어 AI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박교린 팀원은 인공지능에 대한 파트, 저는 피지컬 컴퓨팅과 관련한 파트에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배분을 했는데요. 박교린 팀원과 함께 수업을 설계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관점을 저도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도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했는데요. 수업 준비 과정에서 준수 팀원과 소통하면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2인 팀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효과를 돈독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코티칭이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회 활동은 수업 준비, 수업 진행 과정에서의 순발력, 코티칭 수업에서의 협력 등 여러모로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배운 가치들을 마음에 새기며 추후 소프트웨어 예비 교사로서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나가겠습니다. 대회 소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교육대학교 아이월드팀 박교림, 이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